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앱들이 운영체제랑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매일 느끼는 컴퓨터 속도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놀라운 진화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내 컴퓨터는 최신 CPU에다가 SSD도 빵빵한데 왜 생각만큼 더 빠르지가 않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사실 그 비밀은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눈 깜빡할 때마다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로 운영체제의 핵심 구조랑 관련이 있어요. 운영체제는 자기 심장부,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곳을 아주 철통같이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앱들이 제멋대로 막 들어와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앱들이 노는 유저 공간이랑 이 중요한 커널 사이에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가 하나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다리가 바로 시스템 콜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커널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부 건물에 있는 민원 안내 창구 같은 거예요. 아무나 막 불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공식 창구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저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콜이 그냥 단순한 요청 창구가 아니에요. 커널을 지키는 든든한 보안 게이트 역할도 하고요. 유저 공간이랑 커널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바로 이 시스템 콜 덕분에 우리는 뭐 하드웨어 명령어 이런 복잡한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파일 저장하고 키보드로 글자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 콜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요청을 처리하는 옛날 방식이 이게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스템 전체의 발목을 꽉 잡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구닥다리 방식의 이름이 바로 int 0x80입니다. int 0x80. 이건 32비트 프로세서를 쓰던 시절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방식인데요.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가 5G 쓰는 시대에 옛날 영화에 나오는 커다란 전화 교환기를 통해서 일일이 선을 연결해서 통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과정도 진짜 번거로웠어요. 일단 앱이 저 몇 번 업무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요청 번호를 준비해서 신호를 딱 보내요. 그러면 CPU가 뭘 하냐면 인터럽트 서술자 테이블, 줄여서 IDT라는 거대한 전화번호부를 꺼내서 그 요청 번호에 맞는 담당자가 누군지 한참을 뒤져야 했습니다. 요청 하나 들어올 때마다 매번 두꺼운 백과사전을 뒤져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비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능 저하의 주범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첫째, 메모리에 있는 그 큰 테이블, IDT를 뒤지는 것 자체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요. 둘째,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정보를 너무 많이 저장하고 복원하느라 시간 낭비가 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시스템 콜 전용 고속도로가 아니라 온갖 차들이 다 지나다니는 비포장 국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니는 시스템 콜 입장에서는 완전 비효율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이 낡고 느려 터진 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아주 현대적인 해결책이 나타난 거죠.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구식 INT0X80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느리고 간접적인 방식이었어요. 범용이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시스콜 방식은요. 오직 시스템 콜만을 위해 태어난 겁니다. 빠르고 최적화됐고 직접적으로 호출하죠. 바로 이게 성능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SYS-COL에 그렇게 빠르냐? 왜 초고속 도로냐? 이유는 명확해요. 처음부터 64비트 시스템을 위해 설계됐고요.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그 느린 IDT 테이블 조회를 아예 건너뜁니다.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CPU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하고 빠른 전용 공간,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커널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호출에 필요한 CPU 작업 시간, 즉 사이클 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마법 같은 속도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CPU, 하드웨어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아주 특별한 비밀병기들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L스타라는 레지스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CPU에 박혀 있는 단축 다이얼 1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커널의 시스템 콜 담당자 직통 번호를 아예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콜 명령이 딱 들어오면 CPU가 뭐 전화번호부 뒤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단축 다이얼 버튼을 꾹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빛의 속도로 담당자한테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 비밀병기는 SFSK 레지스터입니다. 이건 일종의 자동 안전 스위치예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위험하니까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매주는 것처럼요. 커널이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험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알아서 딱 꺼주는 겁니다. 이걸 소프트웨어로 일일이 처리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한 방에 처리해주니까 속도도 잡고 안전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진화의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일 오래된 INT0X80은 오버헤드, 그러니까 불필요한 작업량이 엄청 높았죠. 그 다음에 인텔에서 C센터라는 개선판을 내놓긴 했지만 이것도 32비트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L스타 같은 특별 레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C스콜이 등장하면서 가장 낮은 오버헤드를 달성했고 지금의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얘가 그냥 표준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와, 그럼 개발자들은 컴퓨터마다 이게 C스콜인지 C센터인지 다 확인하고 코딩해야 하나?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들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알아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심지어는요, 최적화의 끝판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빠른 커널 호출은 아예 커널을 호출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커널을 안 부르고 어떻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비밀은 바로 이 추상화 계층에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C라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가 딱 보고 아, 이 컴퓨터는 C스콜을 쓰는구나 하고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VDSO라는 녀석이에요. 얘는 지금 몇 시지? 같이 아주 간단하고 자주 쓰는 요청들은 굳이 커널한테까지 가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유저 공간에서 바로 답을 줘버립니다. 커널을 아예 안 불렀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모든 발전에는 항상 따라오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보안의 줄다리기예요. 속도를 높이려고 과정을 단순화하고 지름길을 만들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보안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운영체제는 더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면서도 그 톨게이트에서는 검문을 더 철저히 하는 식으로 속도와 보안, 이 두 마리 토티를 다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속도냐, 보안이냐. 더 빠른 성능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하는 이 무거운 책임 사이의 싸움. 과연 이 싸움의 끝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기술은 이 영원한 숙제에 또 어떤 기발한 해답을 내놓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